일본이 한국에 가한 수출 규제에 더해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하여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태스크포스까지 가동했다는 황당한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일각에서 이는 일부 극우 인사들의 말일 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옹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도 뒤에서는 환영한다는 기사가 이미 나왔죠. 일본 산케이는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상륙에 대한 자민당의 대항책이 나오자 정부는 뒤에서 환영하고 있었다 보도했는데요. 일본 외무성의 간부는 집권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의 한국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그만큼 일본 국내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한국 측에 전하는 효과가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간부도 당에서 우선 논의를 하면 정부도 이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의 입장에서 비교적 친중, 친한으로 읽히는 현 기시다 총리와 신임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에 대한 견제를 비롯 일본 극우의 재집결로 아베의 귀환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부분, 또 하나는 현 일본 기시다 정권의 무능과 허수아비를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이렇게 일본이 초라하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일본이 침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패전으로 결정난 순간에도 승승장구 중이라 국민들을 호도했던 일본은 가난해지고 패전으로 향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를 감추기 위해 또 한 번 극우 성향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일본의 재정 파탄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교수 오바타 세키는 토요 게이자이의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일본의 재정 파탄은 있을 수 없다는 일본 내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지적했는데요. 그는 일본 은행이 국채를 사면 괜찮다, 국가 전체의 재정 균형은 괜찮다,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다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논리로 깨부수는 것이 일본을 위한 길이라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경제 위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돈 찍어낼 수 있는 나라라서 괜찮다는 주장, 대외 채권이 많아서 괜찮다는 주장들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매번 듣던 일본의 주장들이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인데요. 우선 필자는 일본이 대외 채권이 있고 국가 전체로 본다면 저축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본이 파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단순한 시각은 잘못되었다면서 일본 정부 자체가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적자액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은행도 투자자도 일본의 국채를 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일본은 파산한 그리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GDP 대비 250%의 빚이 있어도 파산하지 않고 빚이 300%, 400%라도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파탄하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일본의 상황은 일본 은행이 빚의 절반을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이는 현실이 곧 파탄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의 주장에 살포시 한국을 첨가하면 이는 더더욱 일본의 혐한 논리가 성립되는 기적이 발생하는데요. 90년대 말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경제 위기에 처했으나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한국은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그것이 지금의 결과다. 자, 이 말은 일본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이자 이치사비 대학 명예교수 노구치 유키오의 말로써 지금의 일본은 한국에 추월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는 한일 양국의 수치상 이대로라면 한국이 일본의 2배 규모의 경제를 가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적이라는 칼럼 속 내용의 일부입니다. 필자의 이런 말은 일본에게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 일본이 당황스러운 것은 반박 불가의 팩트를 제시하는 필자의 칼럼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필자는 기존에 알려진 바대로 한국의 임금은 일본보다 높아졌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지표에서 이미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있는데, 이는 30년 전 이미 결정나 있었다면서 일본은 세계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적도 있지만 1990년대 말 양국이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한국은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향상시켰지만 일본이
일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 결과라는데요. 2020년 OECD 데이터에서 일본의 연간 평균 임금 38,515달러를 한국이 41,906달러로 넘어서며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고, 이에 더해 실제로 일본보다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세계 랭킹 조사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사 결과들은 반박 불가한 공식적인 수치들이라 일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필자는 우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발표한 경쟁력 랭킹에서 한국이 23위, 일본은 31위였으며, 디지털 기술에서는 한국이 8위, 일본이 27위였고,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보 순위에서도 한국은 세계 2위인 반면 일본은 14위였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기업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한국의 최고 기업 삼성은 14위이지만 일본 최고 기업인 도요타는 고작 36위인데다가 두 기업의 시가총액의 차이는 2배 가까이 벌어졌으며, 여기에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5G를 상업화했지만 일본은 아직 언제 시작될지도 짐작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이처럼 다양한 지표가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웃돌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일 양국의 풍요로움을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1인당 GDP를 보면 아직 일본이 좀 더 높지만 문제는 성장률의 차이에 있다는 필자는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일본의 성장률은 1.01배 정도였지만 한국은 2.56배가 되었고, 정체되고 있는 일본에 반해 한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그 결과 2000년 기준 일본의 31.3%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기준 78%로 올라왔으며, 지금 이 경향이 지속된다면 한국이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을 추월할 것은 거의 확실한 것은 물론 그 후 격차는 더욱 커져 배가 될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지금 한국이 일본과의 격차를 좁힌 것은 시작일 뿐이며, 그러한 경제 발전의 원천으로 볼 수 있는 대학의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인데요.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인 쿼커렐리 사이먼즈 기준 세계 대학 랭킹에서 세계 100위권의 한일 양국의 대학 교수를 보면 일본은 5개인데 반해 한국은 6개이며, 여기에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인구 기준으로 본다면 이는 한국이 일본의 2배 이상 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특히나 필자가 우려하는 점은 공과대학의 차이였는데요. 일본의 공과대학은 4개인데 비해 한국은 7개로 인구당 기준으로는 한국은 일본의 6배가 되는 것이며, 이처럼 공학부나 컴퓨터 관련된 한국 대학들의 약진이 눈부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카이스트로 1981년에 만들어진 이 대학이 세계 100위 안에 들어있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비해 부족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필자는 영어 능력의 현저한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과 같은 세대의 한국인들의 영어 능력은 꽤 낮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토플 IBT 평균 점수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11위로, 이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홍콩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 반해 일본은 29개국 중 29위로 지금 일본 젊은 세대들의 영어 능력은 상당히 떨어졌으며, 실제 필자가 느낀 젊은 한국인들의 영어 능력은 이런 순위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높다면서, 한 국제회의에서 자신을 가이드해준 한 한국 여성의 영어는 미국인 수준이었고, 카이스트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될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의 영어 능력이 높아진 것은 1990년대 아시아 통화 위기가 그 계기라는 필자는, 한국 경제가 IMF 관리하에 놓이는 치명적인 상황에 빠진 것에 대응하여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고, 대기업들도 채용에 있어 영어 능력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도 영어 능력 교육을 강화시킨 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에 빠져 은행들이 도산하기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한국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인적 능력 향상 필요성에 눈을 뜨고 대학과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필자는, 그럼 지금 일본은 반성을 하며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면서, 지금 일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것도 아니기에 일본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항상 국내 사정이 좋지 않으면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외부를 공격하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아왔는데 그 첫 대상은 항상 우리였습니다. 자국의 경제 기틀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가 아주 서서히 다가오는 일본의 발악들은 이게 다 한국 때문이다로 흘러가고, 이 논리가 부족하면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중국 대비 한국에 대한 원망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까불다가 된통 걸리면 중국이 좀 더 무섭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래로 보고 만만하게 보기에 집권 여당의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런 도발을 할 용기가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은 국가가 없지만 일본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며 한국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악을 해야만 버틸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애처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